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9월의 마지막 거래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의 공포가 정점을 찍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연저점을 경신을 했죠. 오늘 장중에 초반에는 2130선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나마 그 뒤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붙으면서 상승으로 돌려놓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만 다시 지금은 하락으로 내려가는 모습, 조금 어려운 시장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네, 대체 시장의 바닥이 어디일지 바닥이길 바랬던 구간에서 또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시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12시 구간을 기해서 좀 상승으로 추세 전환하는 듯 했으나 지금은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피 현재 22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70, 680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말씀드렸다시피 감히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증시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 지난달 고점 대비해서도 벌써 코스피만 봐도 한 15% 그러네요. 정도 많이 좀 내려왔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정확히 지금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좋았던 증시는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지금은 손실이 참 많이 커진 상황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종목 대결은 하지는 않죠. 네, 종목 대결 하지 않고 시장의 이야기, 증시의 이슈와 섹터별 이야기들을 좀 두루두루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전체 잡고 얘기하겠습니다. 끝모르는 추락, 지금 증시 상황을 바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가 아닐까 싶은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야기 좀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계속 내려가거든요. 9월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증시인데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하단 좀 어떻게 보세요? 맞추라고 그러면은 힘들고요. 예. 네. 일단 그 재료들은 이제 노출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연준의 입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알았고, 예. 또 인플레이션은 사실 지금 이제 정점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유가 많이 빠졌고, 가스 가격도 빠졌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은 나왔고, 또 이제 각국에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이제 돌발적으로 지금 영국 같은 데가 지금 갑자기 또 이제 감세해가지고 이제 그런 돌발적인 것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기 때문에 50년 만에 최대 그렇죠. 규모였다고 하죠. 70조면은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 총리는 또 옆에서는 자꾸 걱정을 하는데도 자기는 난 잘했다 이러고 리스트러스. 버티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좀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일단 다 노출이 되면은 증시나 항시 또 이제 소화한 이후에는 또 거꾸로 가거든요. 네. 이제 악재 노출이 다 됐다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제 소화 과정이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발 악재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 핵 전쟁 빼고는 단기적인 영향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핵 이야기도 예전만 해도 사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지더라고요. 자꾸 네. 이야기를 꺼내니까요. 그러니까 푸틴은 말이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드는 사람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한 걸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핵이라는 것을 실제 쓰겠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4개 도시를 지금 병합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면 자기들은 핵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자기네들이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들로 위험용으로 좀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겁은 나지만 매우 희박하다. 그래도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좀 있어요. 전쟁이 좀 종결되면 좀 증시에도 영향이 긍정적인 신호탄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 종결은 어려울까요? 뭐 앞으로 당분간은 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 종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근데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이미 증시에는 많이 또 반영이 됐다 봐요. 어느새 그 관련된 뉴스도 사실 좀 적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소화가 되는 과정이다. 단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나왔던 이제 뭐 영국의 그런 감세 법안 이런 것들이 지금 달러를 굉장히 좀 끌어올렸는데 지금 달러가 그 이틀 동안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이제 반등이 아마 나올 건데 반등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낼지 아니면 반등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바라는 쌍봉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만들면서 고점을 좀 찍어줄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국채금리도 지금 이제 좀 빠졌거든요. 어제는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음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점 가능성이 지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FMC 그 금리 인상 폭의 피크가 아무래도 11월 달이면 나올 것 같잖아요. 네. 11월 달에 0.75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뭐 많아도 0.25 뭐 이 정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전에 이제 달러나 국채 금리는 분명히 고점을 찍을 걸로 봐요. 네. 그게 언제쯤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뭐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어제 S&P 500의 장중 상황 봐도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자다 깨다 했는데 네.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 주식하시는구나. 아닙니다. 미시장 봐야죠. 네,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상황은 어느 쪽으로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면은 이제 고용 지표 발표되고 네. 저는 이제 실적 발표도 또 있잖아요. 진바닥은 네. 언제 나온다고 보냐면은 네. 11월 달 FMC 이후에 이제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그 금리 예. 고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때 뭐 자이언트 스텝 아마 뭐 많이들 점치고 예, 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반등은 나올 걸로 봐요. 네. 네. 아, 10월 달에도? 예, 10월 달 반등 나왔다가 예. 다시 FMC 걱정거리로 좀 빠졌다가 벌써 그려지긴 하네요, 그 예, 그림이. 그리고 FMC 11월 달 이후로 이제 바닥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좀 지속되는 형태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10월 달이 언제쯤 반등 나올까? 반등 포인트가 두 번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고용 지표, 네. 네. 그 다음 주에 CPI가 있는데 고용 지표는 사실 그렇게 바랄 게 못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고용은 너무 탄탄해서 9월 달에도 탄탄했기 때문에 고용은 네. 안 꺾일 것 같고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CPI 쪽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PI는 매번 예상치를 예. 상회해서 예, 예. 이제 사실 예상치 상회가 놀랍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요번에 이제 볼 건 뭐냐면은 일단 유가가 더 많이 빠졌다는 거. 네. 그 가스 가격도 빠졌고. 그리고 CPI 아마 헤드라인 쪽은 분명히 빠질 거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근원 CPI인데 근원 CPI가 고용은 지켜주고 있지만 그래도 네. 이번에 주택 건설 지표 보면 좀 빠졌잖아요. 네. 그 미국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근원 쪽에도 좀 빠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또 이제 파이죠. 지금 뭐 이런 그렇죠. 예상해봤자 적인데 어쨌든 그때 가능성은 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경거망동 말자. 좀 관망하자 예, 이런 예. 느낌이 이런 말씀이시군요. 말씀을 드리는 어떤 구체적인 대응, 행동을 그때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낮은 포복으로 네. 움직이지도 말자 이런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11월 FOMC를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도 10월에 뭐 거기 각종 지표들 그렇죠. 그리고 그거 확인했을 때 잠깐의 반등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반등의 가능성을 뭐 완전히 맹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대응을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점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께도 좀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리 시장 도대체 바닥이 어딜까요? 네, 어디까지 같은 내려갈지. 의견이에요. 바닥이 어딜지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더 안 내려갔으면 하고 있지만 네. 너무나 매번 똑같은 얘기만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글로벌적인 얘기들만 네. 하는데 저도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좀 답답하거든요. 보통은 반복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적응을 하고 증시의 움직임도 거기에 맞춰서 갈 텐데 똑같은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내려가니까 정말 답답하죠. 적응이 안 돼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그 점도표 관련해서도 한번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은 결국엔 자이언트 때린다는 건데 그러면은 계속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두 나라는 또 나느냐 간다 나 홀로 마이웨이 하면서 영국 지금 뭐 갑자기 정책적인 발표들이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네.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네.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감세가 갑자기 쭉 내놓더니 갑자기 그렇죠. 긴급 조치 들어갔고 국채 매입한다 그러고 그렇죠. 네. 국채 매입. 이런 소식들이 정말 시장에는 충격을 주는 요인들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독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거기서 9.4를 예상을 했는데 10이 나왔죠. 네. 이것 또한 유로존의 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성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물가가 유럽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10을 가까이 다 찍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일본
구로다 총리도 마찬가지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네. 그분도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방향성을 나는 이 길로 갈 것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막아내려고 하는 외환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여지곤 있지만 예. 지금 강달러 기조가 킹달러 기조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바닥을 논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네. 침체로 간다?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지만 어저께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침체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게 근데 끝나고 나서. 네. 네, 근데 그게 정말로 나오진 않길 바라고 있는데 예. 어쨌든 연준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네. 세계가 거스를 수가 없는 게 지금 물가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주거비 혹은 이제 렌트비죠. 이런 것들이 정말 심리 지표가 좀 꺾여야 되는데 지금 네. 현재로서 조금씩 꺾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기에서만큼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이지 않을까. 근데 무조건적인 다이렉트 하락은 없어요. 네. 반등 네. 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올 텐데 지금은 올라도 걱정이고 내려가도 걱정이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저는 신계수 전문가님과 같은 의견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좀 신중하게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추가 매수 이런 것도 한 번 더, 두 번 더 밀어내릴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 의견이시네요. 요즘에 손실률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면서 그렇죠. 계속 추가 매수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거든요. 섣불리 그런 네.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네, 점. 신중하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보수적인 판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몇 가지 증시의 구체적인 이슈들 챙겨보는 시간 가져볼 네. 텐데요. 지난밤부터 오늘까지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의 급락 소식이죠. 아이폰 증산 계획을 취소하겠다 이래가지고 네. 지금 간밤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애플의 하락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네. 애플 갑자기 급락했는데 요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관련주에 우리가 미치는 영향들 우려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애플이 이번에 증산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취소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4분기 실적은 원래 추정했던 것보다 이제 덜 나올 수밖에 없고 중국 쪽에서의 수요 둔화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애플이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을 지금 빼고 있잖아요.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쪽에 지금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장 빼게 되면 또 중국 내에서 애플에 대한 어떤 또 선호도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떠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리 또 예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4분기 때는 어쨌든 그런 데 대한 그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목표치도 사행 조정했고 막 네. 이런 것들이 있던 부분들이 그 애플이 이제 그거 하는 바람에 분명히 실적 추정치가 다운될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중국의 아이폰 14 판매량이 생각보다 그렇죠. 높지가 않다. 부진하다는 네, 그 예상치보다 작년보다 한 12% 그렇죠. 정도 덜 나왔고요. 네네. 지금은 아마 어느 정도 그 일주일 전이니까 네. 지금은 더 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실적 하향해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애플이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지금 4분기가 우리나라 부품업체들로서는 그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적 조정치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네, 하필 네. 잘 달려가야 될 그렇죠. 시기에 네. 이런 쇼크를 좀 받게 되네요. 네. 네, 특히 일단 이제- 오늘도 엄청 많이 하락하고 예.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LG노텍이나 BH 네. 이런 쪽들은 실제로 이제 애플에 기대는 측면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는 사실 그 LG노텍이랑 BH 빼고 다른 종목들은 저는 사실 애플의 실적 관련주라고 보기에는, 관련주라고 네. 잘 안 보거든요. 이제 두 종목 보는데 네. 두 종목이 그래서 빠졌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빠진 폭을 보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낙폭과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을 좀 기다리셔야 되겠고 네. 네. 애플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하고 비슷해가지고 네. 그런 대장주들이 한번 그 빠져가지고 예. 투매들이 한 번씩 나와줘야지 또 바닥 잡고 이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애플 쪽에서 한번 이렇게 들썩들썩을 해줘야지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또 이제 바닥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애플은 변동성이 당분간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애플주들도 이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래도 지금은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봐요.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저기 종목도 얘기할까요? 그럼 긍정적인 전망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애플 관련주 중에 네. 최선호도인 종목 한 가지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 LG 있을까요? 노텍 보고 있어요. 역시 네, 뭐 LG BH보다 LG노텍 직접적으로. BH도 좋게 봐요. 예. 네. BH도 좋게 보는데 이제 BH는 그 BH 자체의 어떤 실적에 미친 영향이 그 스마트폰 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LG 노텍은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전장 쪽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장 쪽이 지금 애플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LG 노텍은 만약에 애플카 얘기 또 나오고 애플카 쪽으로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뭐 애플카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그렇죠. 이제 슬슬 윤곽 잡아가는 느낌이에요. 네, 오늘도 애플카 얘기 나오면서 예. 화성 R&D인가요? 뭐 그런 종목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카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LG 노텍은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럼 목표가를 잡아주신다면 LG노텍 얼마로 잡는 게 좋을까요? LG 노텍이 저는 LG 노텍은 중기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네. LG 노텍은 45만 원 일단 보고 45만 원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LG노텍을 또 애플과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최선호주로 꼽아주신 상황입니다. 목표 네. 주가도 세워주셨고요. 네, 유세벽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애플 관련주 낙폭 과대 구간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셨는데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 이노텍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만약에 애플 관련주를 뭘 볼 거냐라고 하면 저는 네. LG 이노텍을 꼽고 싶고 네.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를 지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에 왔는데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더 컷이 아직으로서는 나오고 있진 않아요. 예. 9천만 대 생산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면 상향 조정됐던 그 컨센서스는 하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그 이제 자율주행 차라던가 예. 아니면 이제 또 이제 애플에서 나옵니다. XR 기기가 나오면은 또 네. 이제 LG 이노텍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호재성 뉴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전 백으로 돌아가 봤었을 때 70년대에 이제 애플이 나왔잖아요. 애플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PC 시장을 애플2라는 컴퓨터로 아예 잡아먹었는데 예.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애플이 무언가 또 한번 뭔가 혁신적인,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제품들을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 선보이면서 네. 다시 한번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맞다. 새로운 산업을 또 리드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10년 동안의 그 침체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요. 원래라면은 1년 동안의 악재가 정말 이렇게 큰 악재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세네 개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터지고 네, 있어요. 무서워요. 네, 근데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지금 종목별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GE라든 그룹이 그랬던 것처럼 네. LG이노텍은 전장 부품으로 아예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종목들을 진짜 저도 중장기적인 관목으로 본다라면은 지금이 정말 매수의 적기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결코 한번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 한 번쯤 분할 매수로 담아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목표가 뭐 높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내년까지를 봤었을 때 쉽지만은 시장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32만 5천 원 정도로 잡고서 좀 대응을 해봄직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뭐 BH나 뭐 다른 더구전자라던가 뭐 등등등의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BH 정도까지 저는 이제 큰 우량한 기업들 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애플의 주가 급락에 관련된 이슈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최선호주도 꼽아주셨거든요. 가격 전략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45만 원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님 32만 원으로 정리해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목표 주가까지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장이 참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요즘 들어서 특히 오늘 버텨주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이죠. 게임주들이 사실 최근엔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었는데 오늘 보면은 NC소프트 또는 이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게임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 섹터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도 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서백 전문가님, 먼저 게임주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풀어주시죠. 저는 지금 게임주를 봐야 된다고라고 했었을 때 저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가는 종목들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 원투픽을 뽑자라고 하면 네오이즈라던가 컴투스, 그리고 이제 멀리 본다라면 NFT 쪽에서는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NC소프트라던가 아니면 펄어비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그럼요. 훨씬 낫죠.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근데 노이즈들이 되게 많았어요. 게임주들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 정말 1년 넘게 힘든 이 매크로 환경에서 그거를 뚫고 나갈 만한 그런 아주 굉장한 게임들이 신작이 출시가 됐다거나 네.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유저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렇죠. 예. 이 환경 속에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도 지금은 비수기에 접어든 네. 구간이고 신작 또한 그렇게 아주 히트를 치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 기준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을 접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전 예약이라던가 그리고 유저들의 반응이라던가 그리고 그 출시 이후에는 앱스토어라던가 이런 그 순위죠. 마켓에서 네. 매출이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 만큼 좀 접근이 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펀더멘털의 부재 약간 그러면서 이제 뭐 대표적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23년도 후반부터 이렇게 신작들이 출시가 될 거예요. 네. 프로젝트 뭐 MX 뭐 Z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게임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니고 시간을 좀 기다려야 네, 되네요. 시간을 좀 기다리고 긴 호흡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네. 아직 바닥 아닌 겁니까 지금? 그 어떻게 오늘의 모르죠. 상승은 반등이라고 보긴 어려울까요? 이제 올랐다가 이게 지속성이 없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면밀하게 체크를 게임주들을 보다가도 네. 올라왔네? 라고 그 다음날 보게 되면 또 내려왔네? 네. 이렇게 자꾸 업등락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래서 바닥이라고까지는 저는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게임 볼 때 저는 지금은 현 시점은 조금 빠른 것 같다. 그래서 본다라면은 한 4분기 정도부터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23년도 출시되는 이 23년도부터 22년 이제 4분기 그리고 23년도 이때부터 이제 신작 게임 모멘텀들이 있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매크로 환경을 뚫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지금 굉장히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다들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맞아요. 밀렸어요. 맞아요. 예, 그런 매력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그때만큼의 호황기를 누릴 것인가는 한 번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오이즈가 저는 왜 탑픽이었냐라고 했었을 때 네오이즈를 제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 탄력도가 좋았습니다. NC 소프트나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과는 확연히 다르긴 좀 하네요. 다른 주가 네. 차트 흐름을 예. 보였었는데 왜 그랬느냐 피해 거짓이라는 그리고 네. 지금 신작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제가 네. 정확한 이름이 지금 23년도 웹보드 규제 완화 효과가 예. 이제 온기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11월 달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스타에서 신작 피해 거짓에 대한 예. 좀 더 이렇게 좀 더 상세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허. 그런 이벤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픈월드 생존 슈터 이 신작 기대감도 있고 네. 그리고 일본의 유명 IP를 활용하는 원신 라이크 모바일 RPG가 기대작으로 좀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1,000억 원대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네. 그만큼의 이제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실적이 나와준다라면 이제 10월 실적 시즌 대비해서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네오이즈 보고 계신 분들은 가격을 좀 어떻게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만 원 정도로 4만 이렇게 좀 원이요? 짧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크게는 안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신작도 당장 다가오는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봐야 되겠고 거기서도 짧게 봐야 된다. 네, 저는 짧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쯤에는 이 반등을 줬었을 때 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포트를 좀 비우고 현금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시라면은 정말 뭐 2, 3년에서 5년, 10년 이렇게 투자하실 분들 아니시라면 네. 한 번쯤은 현금화 시키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이나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계시는데, 자, 신규 전문가께도 여쭤볼게요. 네. 게임주가 그래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이번 주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잠깐 조금 오르는 건지, 게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건지, 이거 좀 구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예.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죠. 네. 지금 게임주들이 먼저 빠졌던 부분이 있고 낙폭과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제 뭐 낙폭과대 반발 매수 정도지 네. 이걸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매기까지 추세를 예. 전환시키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시간이 좀 아마 네. 걸릴 거예요. 이제 네. 빠졌던 기간 조정이 좀 걸릴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4분기가 이제 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4분기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늘 게임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신작 모멘텀 이런 것들 얘기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내년에는 게임주가 이제 괜찮을 걸로 보는 게 예.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이제 경기가 둔화될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금리 이렇게 올리고 나서 경기 둔화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년부터는 경기 둔화가 올 텐데 경기 둔화되면 이제 게임주는 일종의 방어주 성격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그 올라가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두 가지가 본다면은, 뭐 이제 그 게임주는 내년을 보면서, 매수를 해도 이제 된다, 종목별로. 역시나 생각을 두 분 다 하고 있고. 뭐 멀리 봐야 그러네요. 된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은 뭐, 일단 지금 뭐 한 1, 2주 사이에는 종목 매수는 지금은 금지고. 일단, 네, 두 안 분 다 돼. 일단은 또 신작 모멘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 전문가님께서는 게임주 좀 좋게 보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도 네오 위주 좋고요. 네오 위주는 네오 위주. 제가 추천해서 목표가 달성했었고요. 아, 네. 그래요? 저도 피해 거짓이라는 그 게임을 지금 그 장르가 예. 다크 소울 장르인가 뭐 그런데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쪽이 요즘에 제일 핫한 장르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쪽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다른 분야보다도 게임 네. 나오는 개수가 적은가 봐요. 그래서 그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희소한 그 성격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가 모멘텀이 있어서 그쪽 좋게 보고 또 이제 컴투스도 지금 서머너즈와 이제 크로니클 해외 출시 있잖아요. 북미 예, 출시 예, 있잖아요. 그 11월 달인가 있어요. 코앞이네요, 이제.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갈 텐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가령 좀 모아가기 해가지고 네. 게임주를 조금 들고 하나만 있으면 좀 뽑는다면. 대박 날 네. 만한 게임주가 대박 날 만한 게 있나요? 예, 그 더블 날 것 같은 오, 게임주가 있는데 뭐죠? 예, 펄어비스예요. 펄어비스. 네. 메타버스 쪽으로 보고 예. 계신 거죠? 도깨비. 도깨비. 처음 나왔을 때 그 엄청난 기대감 아직도 예. 기억이 납니다. 예, 내년도 5월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예정이. 그래서 아마 올해 아마 이제 4분기부터 슬슬 군부를 아마 짚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어쩌면은 지스타에서 도깨비 관련된 또 뭔가를 또 하게 된다면은 뭔가 좀 이제 주가에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예. 빠지고 있어서 모아가기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아니면 타이밍 노리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면서 타이밍 잡아도 좋고 네. 내년도에 어쨌든 저는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보니까 오, 예, 좋게 그래서 보시네요. 예, 네. 지금 5만 원 이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그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럼 요즘부터 같이 드릴게요. 이 펄어비스, 그러니까 결국 메타버스를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펄어비스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예, 그럼요. 같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메타버스 얘기 나오면은 게임주들이 늘 같이 동반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도깨비의 그 파괴력이 저는 굉장히 좀 생각보다 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도깨비 처음에 공개됐을 때 그 엄청난 기대감, 그게 지난해 하반기쯤이었죠.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급등세를 이끌었던 이슈 다시 한번 불거질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펄어비스는 아주 길게 보면 충분히 더블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지만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 게임주 전반으로 지금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네. 게임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둘러봤고요. 다음 다음은-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자동차 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자동차 완성차 업계 그리고 또 부품주 좀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그런 흐름 보여줬거든요. 오늘 좀 자동차주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타격을 좀 받을까요?
자동차주가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까를 봤었을 그런 때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쉽사리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예. 내구 소비재 글쎄요. 저는 자동차 쪽을 저는 오히려 기회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그럼에도 지금 실적 시즌 오는데 네. 기아나 현대차나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환율 네. 관련해서 지금 환율 수혜주거든요. 그렇죠. 네, 수출 잘하고 수혜를 있기 받을 수 때문에. 있을 테니. 그리고 그 지금 시점을 굉장히 1970년대랑 굉장히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당시에 미국 3대 명차죠. 디트로이트 자동차가 몰락을 했었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50년에서 60년 이 경기 호황기 때 굉장히 고출력이라던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승부를 하다가 70년대 그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 오면서 완전히 이제 좀 이렇게 회사가 망해버렸는데 네. 근데 이 시기에 일본 자동차가 완전히 미국 시장을 잠식해 들어갔었어요. 예. 그 시기에 왜냐면은 오일 쇼크까지 왔었었고 그러면서 이 그 일본 자동차들이 이제 저렴한 연비라던가 아니면은 가격 경쟁력 이제 좀 작게 잘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들, 효율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시장을 먹어갔다라는 점. 근데 현대차, 기아가 지금 현재 인도라던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북미 시장에서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뭐 IRA 법안 요거 수혜 못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소외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법안이 나오긴 했어요. 네. 어저께 뉴스에서 보니까 법안이 근데 이게 결정돼서 표결이 넘어간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네. 발의는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전기차 그 IRA 법안 요런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유의미한 그런 유럽에서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국가들에서도 네. 지금 실적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이런 시장을 조금씩 먹어가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IRA 법안 관련해서도 미 상원 의원이 또 네, 역차별하지 않게끔 해달라. 네, 이런 뭐 말 이런 하지 식으로 않았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기대감이 꺾여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실적이 증명해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쇼티지 현상을 어느 정도 커버링하는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네. 있다라는 점만큼은 좀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안에서 저는 탑픽을 꼽으라면은 뭐 현대차, 기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SL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네. 추천주로도 나갔었던 아, 종목이거든요. 자동차 부품으로? 네, 자, 부품 그럼 관련해서. 그 SL 얘기 조금 하기 전에 요거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자동차, 완성차 쪽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 이런 혜택에서 제외될 테니 좀 우려감이 있었고 그에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는 강세가 좀 나왔잖아요. 한번. 네,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좀 다르게 보는 분들 꽤 있었는데 지금 뭐 유사백 전문가께서는 같이 좀 묶어서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같이 묶어서 자동차 주인데 그 지금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원대도 무너뜨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현대차도 그 마디가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네. 하방 압력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성차 쪽에서? 네, 완성차 쪽에서. 근데 이런 좀 뭐한가 호재성 뉴스가 붙어주고 한다라면은 예. 저는 이제 10월 달 맞아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부품 관련주들은 개중에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또 밀린 네.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자 리포트들을 보니까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리포트 내용들이 애널들이 이렇게 써내려 가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그 의견에는 좀 어느 정도는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SL이라는 종목을 왜 좋게 보느냐라고 예. 했었을 때 LED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GM이라던가 다른 글로벌 타 완성 업체들 관련해서 그리고 북미 법인의 굉장히 그 호조가 저는 예.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동안 상승을 이어왔다가 조정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구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서 부품주 중에서는 저는 탑픽으로 SL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SL의 경우에는 다시 올라간다면 목표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정고점까지 정고점까지. 네, 이 4만 1,000원 정도까지? 네, 그 정도까지 저는 바라보면서 지금 충분히 진입
구간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주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완성차, 부품주 가리지 않고 이야기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SL, 다시 한번 또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까지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좀 자동차주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완성차와 또 부품주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자동차 완성차 쪽은 이제 네.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어제 이제 GDP 그 역성장하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인 경기 침체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인 경기 침체가 온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 오면은 이제 제일 먼저 사람들이 그 안 사는 게 자동차. 비싼 거 안 사죠. 예, 그렇죠. 이런 거 잘 안 사잖아요. 그런 데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이제 자동차 쪽도 지금도 빠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당장에는 네. 분명히 이제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 한 뭐 중반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실제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당장에는 3분기, 이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는 저는 그것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공급망이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예. 생산 차질이 지금 거의 완화가 됐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요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생산 차질이 완화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네. 메모리나 반도체 쪽이 지금 업황이 둔화되면서 라인이 남아요. 네. 라인이 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자동차용 반도체는 싸서 그동안 생산을 안 했거든요. 네. 이익이 좀 덜 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생산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해요. 나 놀리는 것보다 요거 예. 만들자. 예. 근데 만약에 메모리 업황이 괜찮아지고 돌아오면- 있다 이러고 그러면은 그럴 수 예. 악영향이 예, 그러면 자동차 미칠 수 있겠군요. 생산 근데 그때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자동차 예. 수요가 아직 탄탄하냐. 네. 수요가 있는데 메모리 업황이 돌아섰다 이러면은 차량용 반도체는 또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이거 넘어야 될 산이 왜 이렇게 예,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보고 있어야 어렵네요. 되고요. 네. 그 지금 재고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출고를 하는데도 모자르니까. 그리고 대기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1년 넘잖아요. 예. 이거 다 소진되려면 제 생각에는 1년 이상 갈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자동차 주들이 지난 그 초에 고점 찍고 나서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갈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제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제 한번 눈여겨 볼까요? 네. 라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는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더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기 수요 소진까지 기간이 멀었다는 얘기는 예. 실적이 그때까지 계속 담보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빠지면은 네. 또 올라올 수 있고 단지 올라가면 또 이제 무슨 얘기 나올 거냐면 경기 침체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제는 박스권에 당분간 좀 갇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반등이 나올 걸로 보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IRA 수정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잖아요.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자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의원들을 만나면은 주로 공화당 사람들이 네. 이거 법안 잘못됐다. 공화당이 주로 보면은 동맹 관계를 우선시하고 네. 또 이게 이제 민주당 주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는 그거 잘못됐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주로 하고 한국도 보조금 받아야 된다 이랬었는데 요번에 발의한 사람이 민주당 쪽이에요. 민주당. 네, 그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무게감이 실리는 거죠. 네, 해결 네.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그 미국 쪽에 손해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특정 지역에 대한 예외 조건을 2025년까지 연장하자는 거예요. 네. 그럼 왜 2025년이냐면은 그건 딱 현대차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현대차 공장이 2025년부터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군요. 미국 공장이. 예. 네, 그러니까 딱 그때까지는 보조금 한국에서 만들더라도 보조금 주고 2025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한 거 주자 이런 거니까 뭐 딱 괜찮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예. 전문가님 완성차 업계랑도 부품주랑 같이 갈까요? 예, 저는 같이 갈 걸로 봐요. 물론 부품주들은 사실 네. 이제 IRA 법안이 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별 상관없죠. 상관없- 딴데 넣을 때가 또 네. 있으니.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늘 이제 대장이 주춤하면은 그 밑에 그렇죠. 쫄병들은 다 같이 주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종목을 좀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괜찮게 보면 좋을까요? 저도 SL 뽑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오늘 네. SL 쪽으로 시청자분들 상당히 눈길이 그러겠네요. 돌아가겠는데요. 네. 유세백 전문가가 SL 가져온 거 보니까 제가 예. 잘 고른 것 같아요. SL이 지금 이제 제일 저는 좋게 보는 건 이제 미국에 법인이 있고 공장이 있다는 걸 제일 역시. 좋게 봐요. 예.
그쪽에 있고 GM 쪽하고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공급량이 더 확대가 되고 있고 LED 수요가 굉장히 GM 내에서 차량의 LED 수요가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L 괜찮다. 또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딘가요? 네, 화신. 화신. 화신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 우리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들 그러네요. 이름값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요 두 종목에 대해서 저는 미국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저는 괜찮다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북미 쪽으로 있어야 믿을 만할 것 같습니다. SL과 화신까지도 꼽아 주셨습니다. 두 분 전문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당장은 일단 실적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기대감. 그리고 좀 멀리 보더라도 IRA 법안과 관련된 우려감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 잘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 말씀 들으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꺼내봤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하반기에 저희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었지만 게임이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 이쪽 하반기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바닥 국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렇게 마티형격인 종목들이 강세가 특히 이번 주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약세장 속에 제약바이오가 과연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세벽 전문가께서 제약바이오 쪽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안 좋아하시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뭐 일주일, 2주일 혹은 뭐 3주, 4주,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강세를 지속하는 그런 종목들이 제 눈에 포착이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네. 이틀 오르면 이틀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 지금까지 손실을 만회하려고 새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다라면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라고 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하. 그리고 지금 뭐 대형 M&A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글쎄요, 아직 더 떨어질 거라는 기업들의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대형 M&A라던가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건 가치가 좀 더 떨어졌었을 때 뭐 물론 바이오젠 소식 들려오면서 임상 성공했다라는 임상 통과했다라는 이런 상승 소식 탄력 받았죠. 네, 탄력 받았다가 3거래일인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가 오늘은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은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만 셀트리온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이 제약바이오가 물론 지금 굉장히 밑으로 많이 빠진 거는 맞습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뭐 3분의 1 토막 이런 종목들이 뭐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를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방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네. 한방 투자는 유효하다. 근데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임상이 지금 몇 단계까지 갔는지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 그리고 승인을 받을 확률이 그리고 굉장히 근데 여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작전치기 제일 좋은 그런 말이 많죠. 쪽이에요. 네. 그리고 솔직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승인받을 확률이라는 거를 우리가 자세히 봐도 그렇죠. 알기가 어려워요. 잘 몰라요. 학회 그런 모멘텀들이 이런 다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거는 뭐 진짜 뉴스 찌르기 나름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리스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여기는. 네. 네,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라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봐야 하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이지 않을까라고. 그 외에는 좀 개별적인 호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쵸. 움직인다 이렇게 네, 보면 너무 뭐 변수가 세종 크고. 메디칼 아니면 카나리아 바이오 뭐 여기 사측 관계자들 만나 보면은 굉장히 솔깃솔깃합니다. 뭐 그렇습니까? 만나 보면은 그쵸. 근데 좋은 얘기들 너무 좋은 얘기들 라는 이런 좀 점점점도 나오는데 그때 또 어떻게 또 주가라는 것이 그거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라고 기대감만으로 생각을 해요. 또 오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라고 한다면 이 들고 있었을 때 밀린다고 잠 못 이루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건강 해롭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그 중에서 하나가 좀 삼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삼성이 주목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룹 차원에서. 네, 그룹 차원에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이 이건희 회장
님부터 이제 돌아가셨지만 산발을 그렇게 키우겠다라고 하고 있고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네. 그런 거 관련해서도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되고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도 이제 2거래, 3거래 전이었었으면 자신 있게 이 종목 정말 지금 좋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셔야죠. 라고 말을. 바로 어제적에서 저희가 이 그렇죠. 종목 이야기하지 네, 않았어요? 제가 이틀 전에 그 어저께 말씀을 이틀 전에. 드렸는데 그게 나왔죠. 이 거래일 전부터 네. 이제 반등이 시작됐는데 그때 내가 봤다라면 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왜 체크를 못했지? 근데 시장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 애들 코스피 200이라던가 코스닥 150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면서 정말로 하단라인 얘가 정말로 무너질 종목이야 상폐될 종목이야 그런 게 네. 아니라면 한 번쯤 관심 가지고 한번 다 두루두루 돌아봐야 되는 그런 기회포착의 그런 그 시간으로 네.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싶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격을 좀 어떻게까지 보면 좋을까요?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저는 있으실 것 짧게 같아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근데 지금 현 구간에서는 85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지만 시장이 이렇게 길게 보유할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지금 이런 약세장 속에서 제약바이오 역할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약세장에서 이제 네. 그 빛나는 종목은 맨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빛나는 맨날 좀 나오는 한번- 게 계속 바뀌어요. 네, 근데 그래서 어려운 것 빛이 난 같아요. 다음에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빛나기 전에는 우리가 몰라요. 꽁꽁 숨어 있죠. 네, 그리고 빛이 난 다음에 빛난다 그러고 쫓아가면은 네. 금방 꺼져 버려요. 아하. 늦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약세장에서 빛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는 어떤 종목이고 간에 지금은 굉장히 네. 위험한 발상이고요. 아.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제약바이오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제약바이오는 다 테마주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약바이오는 그 섹터 내에 테마가 엄청 많아요. 네. 뭐 치매, 그쵸. 뭐 아니면 항암. 예, 네. 항암제, 항암제도 여러 가지입니다. 표적 항암제, 네. 그렇죠. 뭐 무슨 항암제 네. 뭐 해가지고 면역 항암제 해가지고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모멘텀을 분석만 할 수 있다면은 네. 제약바이오는 참 재밌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렵잖아요. 맞아요. 너무 공부하려면 많고. 정말 그러니까 할 수만 어렵더라고요. 있다면, 할 수만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모멘텀도 있고 최근에 또 학회 모멘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게 좀 맞아 떨어지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알면은 네. 제약바이오 쪽이 재밌어요. 네. 근데 모르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거꾸로 물리죠.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 뉴스 그 다 지나고 나서 예. 그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알아도 네. 잘 안 됐던 게 왜 그랬냐면은 코로나 모멘텀 외에는 딴 게 작동을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근 2년 동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다 내려갔던 게 예. 코로나 관련된 몇몇 종목들만 정말 급등세가 나왔고 예. 나머지 종목들은 예전 같으면 이거 상한가 가겠는데 싶은 게 시장에서 안 좀 움직이더라고요. 소외되더라고요. 네. 아무리 뉴스가 나와도 예. 코로나 관련 주가 아니면 안 움직였고 맞아요. 모든 종목이 다 제약바이오는 다 코로나 때문에 움직였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코로나가 꺼졌어요. 조금 바뀌고 예.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임상 모멘텀 같은 것들 그 예전에 그 주가를 이끌었던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예열되는 중반 정도로 봅니다. 아, 본연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주목도가 다시 살아나고 네, 있다. 지금 예열이 이제 서서히 되고 있고 예. 올해 이제 그 폐하마켓 때부터 예열이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다시 또 꺼졌는데 오늘 이번처럼 그 뭐 치매 관련주들 올라오는 거 이런 건 뭐 이제 그 단기로 접근을 지금은 접근 안 하셔야 되고요. 단기로도 다 꺼졌어요. 이번에 예. 내려오면 이제 네. 꺼졌다고 봐야 되겠고. 근데 학회 모멘텀 같은 것들은 계속해가지고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9월에 그 유럽 종양학회를 맞아요. 앞두고 전에도 사실 예. 제약바이오 많이 움직였고 예, 거기다가 움직였고. 11월, 12월 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11월 달에 또 면역 예. 항암 학회 있고 큰 게 네. 또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이제 학회 모멘텀 있는 종목들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제약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네. 자기네들 기술 수출을 기술이잖아요. 염두에 두고 네. 만든 그런 전략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오. 주로 이제 플랫폼 회사들인데 예. 그런 회사들 저는 괜찮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 그런 회사들도 있고, 네. 그거는 종목 얘기는 못 하겠고요. 네, 그럼 바이오주에서 좀 괜찮게 보시고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하키 모멘텀 있는 네. 매드팩토. 매드팩토. 오랜만에 또 언급해보네요. 그러네요. 네. 매드팩토 좀 자세히 설명 좀 네. 해주시죠. 일단 벡토서팁이 이 회사의 이제 가장 이제 주요 이제 그 치료 물질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벡토서팁이 임상이 그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고, 그동안 예. 여러 군데 한번 넣어봤거든요. 여러 근데 딱 지금 3군데로 정리를 했어요. 네. 예, 췌장암, 대장암, 고륙종으로 딱 정리를 했는데, 고륙종 쪽에는 완전관해. 그러니까 다 나섰어. 예. 다 나서 이런 사례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스토리가 괜찮아요. 예, 그리고 다 지금 임상 1상 이상은 임상 1상 B 이상은 다 하고 있고, 11월 달에 이제 면역 항암 학회가 있는데, 그때 아마 이제 그 고륙종과 완전관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아마 논문이나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만 한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럼 매드팩토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 봐요. 분들은 가격 얼마까지 봐야 좋을까요? 예, 일단 요번에 올라왔던 부분에 어깨 부분이 한 32,000원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전고점 정도 보시는 건가요? 어깨 부분. 어깨 부분. 부분이요? 고점은 이제 34,850원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매드팩토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슈들을 좀 많이 챙겨봤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던 애플의 급락 소식부터 이슈 한번 체크해봤고요. 거기에 또 우리 증시의 주축 중에 하나죠. 이 바이오 그리고 그렇죠. 그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게임주는 또 어떻게 올라갈까,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섹터별로 최선호주들과 함께 이야기 챙겨봤으니까요. 아무튼 이 점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게요.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